네. 그 마지막 순서로는 이제 신고를 잘 맞추셨으면 이걸 들으실 일은 없겠지만 신고를 마지막에 홈택스에 하셨을 때 전자신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케이스 안에서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환도 같이 올려드릴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 케이스별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런 식으로 제가 번호를 다 적어놨는데 이 번호별로 어떤 오류 내용이 다 적혀 있어서 이 모든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고 내가 오류가 나왔다라고 하시면은 이 교환을 한번 쭉 보시고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는 이제 오류 중에 공급자 사업자 번호 해서 사업자 번호가 이 아래에 있는 숫자가 아무런 숫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업자 번호예요. 의외로. 그래서 이 사업자 번호를 보시고 이게 형식 오류다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다 이러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마감을 해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서 마감 해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오류가 뜬 사업자 등록번호를 검색하셔야 되는데 검색을 하실 때 저희가 거래처 관리 메뉴가 여기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처 관리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사업자 번호를 조회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번호를 클릭을 하셔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사업자 번호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 사업자 번호에 해당하는 거 보셔서 사업자 번호 진짜 잘못됐네 하시면 상호명 클릭하시면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번호로 이렇게 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 가셔가지고 가셔서 조회하셔가지고 조금 불편하시는데 다시 마감부터 하셔야 돼요. 마감부터 하시고 내가 전자신고 파일 다운로드 방식으로 했으면 다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진행 홈택스로 해주시고 만약에 신고하기 버튼만 눌러도 되면 신고하기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오류가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자 번호가 잘못된 경우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번호를 알겠다라고 하시면 수정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수정을 안 하시고 삭제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거래처 변경하는 것만 설명드렸는데 변경하신 다음에 반드시 장부에 들어가서 해당 거래를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거래에 대한 거래를 수정하신 다음에 모르시겠다고 하면 삭제를 해주셔서 다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오류예요. 이것도 동일한 비슷한 원리인데 이건 약간 다른 게 사업자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데 네가 지금 공제를 받는 것으로 설정을 해놨어. 이걸 수정하고 신고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서 똑같이 마감 해제를 하시고 이 거래를 검색을 하세요. 아까 거래처 관리 메뉴 가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간편 복식장부에 비용 고정자산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다만 좀 다른 게 여기 이렇게 거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부가세를 0으로 만드셔서 공급가에게만 이렇게 스텝 4처럼 바꾸셔서 저장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요 거래처 사업자 번호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선택 삭제를 하시면 돼요. 하신 다음에 똑같이 마감하시고 다시 신고하기나 전자신고 파일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라인 땡땡의 카드 회원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유효하지 않은 카드 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카드 번호가 이제 조금 다른데 이게 내가 진짜 카드 번호를 잘못했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폐기된 카드인데 국세청에서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신 경우는 좀 서면으로 신고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발급받기 이전 카드라고 하면은 그 카드나 폐기된 카드, 그러니까 이전 카드는 국세청에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카드 번호 잘못했으면 그냥 제가 여기 설명드린 메뉴에 가서 카드 번호를 수정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카드 번호가 맞는데도 잘못됐다 하시면 이게 재발급받기 이전 카드라든지 아니면 폐기된 카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발급받기 이전 카드라면 현재 재발급 받은 이후 카드 번호로 수정해서 다시 신고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폐기된 카드라고 하시면 이 카드 번호가 수정될 게 없으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면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드 번호 수정하고 나셨을 때 이 카드 번호가 더 올바르게 안 바뀌었으면은 그 카드 번호를 장부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카드를 다시 한번 올바른 카드 번호로 다 클릭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신고를 하는 프로세스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장부에서, 그러니까 크게 오류는 장부를 마감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다음 장부를 또 수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홈택스로 신고하는 절차를 신고서 자동 생성해서 다시 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4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매출세액이 국세청 수집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보다 더 많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이면 현재 상태로 제출 가능.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오류는 확인 오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고쳐야 되는 오류는 아닙니다. 근데 한번 안내해주는 경고 메시지예요. 그래서 국세청에는 이만큼 수집이 돼 있는데 너의 지금 현금영수증 장부상 매입세액은 이렇게 되어 있어. 혹시 이거 다른 거 아니야? 한번 확인해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래 정상이면 현재 상태로 제출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는 그냥 제출이 가능한 오류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난 장부 지금 맞게 썼어 이러시면 그냥 제출하시면 되고, 혹시나 장부를 봤을 때 잘못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오픈마켓을 통해 매입한 내역이 있으면 실제 내역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네, 적어놨죠? 네, 그래서 혹시나 맞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제출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잘못 기재된 게 있다라고 하시면 또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감을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장부, 비용 또는 고정재산에 가서 선택 내역을 삭제하시거나 아니면 금액 잘못됐으면 수정하시고 다시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서 신고하기나 전자파일 다운로드를 눌러서 홈택스로 다시 신고. 네, 이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은 먼저 마감 해제하시고 잘못된 거 수정하고 그 다음에 신고 다시 하는 거. 그게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농협은행이랑 지역농축협회 코드가 조금 달라요.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1금융권이고 이 지역 농축협은 상호금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가 잘못되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부 수정은 아니고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서 마감 해제를 한 다음에 다시 부가가치 신고서 확인하기를 눌러서 나오는 팝업 창에서 환급 계좌, 이거 농협은행을 지역농축협 아니면 지역농축협이면 농협은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변경하시고 장부 마감 다시 하신 다음에 신고만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크게 잘못될 건 없고, 그 다음에 케이스 6번인데 케이스 6번은 제가 부가가치세 체크리스트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보셨다라고 하시면은 제 강의를 제대로 안 보시거나 교환을 제대로 안 보신 거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보시면은 입력한 아이디가 찍힐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디는 국세청 아이디랑 지금 다르다. 그래서 요거 한번 맞는지 확인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 조회해서 마감 해제하시고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회원 정보를 확인하시는데, 이때 제가 이제 요걸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것 때문에 전화가 와서 여쭤봐요, 항상. 고객님,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신 그 아이디를 입력하신 게 맞냐? 그러면은 맞다고 하세요. 맞는데 이 오류가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요. 고객님, 그러면 카드 계좌 등록하기 메뉴에서 그 국세청 로그인되는 인증서로 로그인 해보신 거 맞냐? 이러시면 맞다고 하세요. 그럼 제가 이상하죠. 그래서 한번 원격을 붙어보면 달라요. 왜 다르냐? 제가 체크리스트, 이걸 보시는 분들은 체크리스트를 다시 보셔야 돼요. 체크리스트에서 강조드린 게 반드시 카드 계좌 등록하기 메뉴에서 인증서가 여러 개 떠 있을 거니까 이거 연결된 기간 리스트 다 누르셔가지고 어떤 인증서랑 연결됐는지 보시고 그 인증서로 로그인 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시고 평소에 계속 로그인하셨던 홈택스로 그냥 인증서 로그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떠요. 100%. 그래서 이 오류가 뜨셨으면 다시 한번 혹시나 내가 카드 계좌 등록하기에 연결된 기관 리스트 확인 누르셔서 내가 평소에 로그인하지 않은 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는 인증서로 연결이 된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그 인증서가 어떤 건지 보시고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회원 정보에서 아이디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저희 쪽 정보 등록에 입력하셔야지 오류가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이 오류는 조금 까다로운 오류이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조드린 대로 이거랑 그 홈택스 아이디랑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오류가 떴을 때 뭔가 내가 현재 그 사업자의 아이디와 다른 뭔가 홈택스 인증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올바르게 하신 다음에 홈택스로 신고를 다시 신고서 자동 생성해서 해주시면 오류가 안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케이스가 이제 신고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오류 상세 보기가 안 나타난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인증서 쪽 관련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로그인하는 인증서가 개인 인증서인지 기업 인증서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연결된 기관 리스트 확인 일일이 누르셔서 내가 어떤 인증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인증서로 홈택스가 지금 내가 로그인한 게 맞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혹시나 인증서가 갱신된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카드 계좌 등록하기의 인증서 중에 갱신된 인증서가 있는데 그게 삭제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갱신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그걸 갱신하시거나 삭제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인증서 갱신이 안 됐는데 그 인증서를 계속 등록해 놓으셨을 때 나오는 오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올바르게 갱신된 인증서로 하셔야지 오류가 안 뜨고 정상적으로 신고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오류가 안 뜨실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 신고인데 아마 이거는 뭐 12월 달에 폐업하셨으면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되니까 그 경우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폐업하셨으면은 폐업 일자 먼저 정보 등록에 입력하신 다음에 신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많이 있을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실 게 날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7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됐다 이러시면은 일반 과세자 신고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누르시고 2021년 7월부터 12월 선택해서 홈택스로 신고하셔야 되고 네, 7월부터 12월 그리고 내가 만약에 2021년 7월 1일자로 일반에서 간이에서 변경되셨으면 분명히 이제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이미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이 과세자로 변경된 기간에 간이 과세자가 1년치 한다고 1월부터 12월 선택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2021년 확정 1월부터 12월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의하시게 제가 이걸 설명드린다라고 해서 간이 과세자분들이 7월부터 12월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이 경우는 2021년 7월 1일자로 변경되신 분들만 7월부터 12월이지 1월부터 12월에 대해서 모두 그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하셨다면은 그거는 간이 과세자로 신고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간이 과세자로 1월부터 12월로 놓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